안녕하세요. 엑스컬리예요. 매년 5월 25일은 지구촌이 세계 실종 아동의 날로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날을 기념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건 바로 이 사진 보이시나요? 이 아이 너무 예쁘죠? 자, 1979년 5월 25일 뉴욕 맨해튼 남부 소호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 살고 있던 그냥 평범한 미국 가정의 에단 파츠군, 이 어린아이 실종 사건 때문인데요.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1983년 5월 25일 미국의 레이건 전 대통령은요, 이제 매년 5월 25일을 실종 아동의 날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후에는 유엔에 채택이 돼서 이제 매년 5월 25일은 세계 실종 아동의 날로 이렇게 정해지게 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부터 이를 기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많은 사람들이 5월 25일 이 세계 실종 아동의 날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해요. 그 이유가 이제 국가가 정한 이제 법적인 기념일도 아니고 공휴일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학교에 이제 초, 중, 고등학교 다니시는 분들 중에 학교에 혹시 우유 나오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시절 때는요, 이제 우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유팩에 실종자를 찾습니다 라는 작은 문구가 찍혀 있는 그런 실종 전단지 같은 게 있었어. 요즘에도 그런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우유팩에 실종자 전단지를 붙이게 된 계기도 바로 이 에단 파츠군, 이 사건이 시초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사실 저도 이 세계 실종 아동의 날이 5월 25일이 세계 실종 아동의 날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자, 여러분들께서 혹시 모르셨다면은 지금부터라도 이제 5월 25일은 세계 실종 아동의 날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들으실 이 사건을요, 그냥 단순 흥미가 아닌 이제 내 친구, 내 가족, 이제 자식이 있으신 분들은 내 자식이 혹시 이런 일을 당하면 어쩌지? 라는 생각으로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때는 1979년 5월 25일이었어요. 미국 나이로 이제 당시 6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이제 에단 파츠군은 처음으로 부모님 도움 없이 혼자 스스로 등교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하게 되죠. 아들 진짜 혼자 갈 수 있겠어? 엄마 걱정되는데. 응, 나도 이제 혼자 갈 수 있어. 엄마, 나 다 컸거든요. 그래, 우리 아들 다 컸네. 학교 끝나고 바로 와야 되는 거 알지? 늦으면 안 돼. 엄마 걱정 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등굣길을 나서는 파츠. 이 파츠군은 스쿨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날 파츠 어머니는 우연치 않게 학교에서 전화를 받게 돼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파츠 어디 많이 아픈가 봐요. 네? 파츠가 왜요? 네? 파츠가 아직 학교를 안 왔는데. 제가 기사님께 물어보니까 오늘 스쿨버스도 안 탔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래도 파츠가 너무 아픈 줄 알고. 전화를 마친 어머니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파츠를 조금 더 기다려봐요. 그렇게 1시간, 2시간. 하지만 파츠는 집으로 돌아오질 않았죠. 그러자 파츠 어머니는 재빨리 남편에게 전화합니다. 여보, 파츠가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 안 왔대. 스쿨버스도 안 탔대. 몰라. 빨리 와봐요. 그렇게 아버지는 이제 조기 퇴근하시고 부모님은 이웃들과 함께 파츠를 찾아 나서죠. 하지만 파츠는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경찰에 이제 실종 신고를 하게 되죠. 그리고 수사당국은요, 이제 부모님의 동의를 얻은 후에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이기 시작해.
경찰과 언론은 이제 파츠군을 조금 더 확실하고 빨리 찾기 위해서 이제 파츠군의 이 사진을, 이 전단지를 우유팩에 실어서 뉴욕 전역에 전부 다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렇게 배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격자는커녕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던 거죠. 그렇게 파츠는 부모님 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미국 시민들은 엄청난 충격이 빠져요. 왜냐? 이제 출퇴근 시간이자 등교 시간인데 그 시간에 뉴욕 한복판, 그렇게 시끌벅적하고 사람이 바글바글한 그런 뉴욕 한복판에서 이 어린 한 명을 본 애가 한 명도 없는 거야. 이상하잖아. 아니 그 시간이면 지나가다 우연찮게 나 그 얘 본 거 같은데 라는 그런 이런 증언이 이렇게 오거나 뭐 전화라도 올 텐데 아무런 전화도 없고 얘는 정말 미스테리하게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뉴욕 시민들은 뉴욕은 완전 발칵 뒤집혀지게 되죠. 자, 그렇게 애석하게 시간은 흐르고 어느덧 파츠가 실종된 지 32년하고 364일째가 되던 날이었어요.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와요. 네, 911 센터요. 제가 우선 누군지 밝힐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제보를 하나 할까 하는데. 제보요? 무슨 제보요? 30년 전쯤에 그 에단 바츠가 실종이 됐잖아요. 예? 예, 말씀하세요. 저 범인은. 제보를 받은 경찰은 파츠군이 실종 33주년 되기 하루 전인 2012년 5월 24일 뉴욕 캠든시에 살고 있던 당시 나이 51살 남성인 페드로 에르난데즈를 체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범인의 얼굴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범인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소름. 좀 변태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내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체포를 당한 에르난데즈, 근데 당시 익명의 제보를 전화한 사람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은요 사실 에르난데즈의 친지 중 한 명이었어. 그럼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어느 날 에르난데즈가 한 번은 술을 거하게 마시고 이제 주변 친지들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그 아이 파츠 그 아이 내가 죽였어. 난 쓰레기야. 이렇게 이야기를 듣던 친지들은 그냥 장난으로 웃어넘기기에 에르난데즈의 모습이 굉장히 불안하고 너무 진지하게 말을 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친지들 중 한 명이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껴 제보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게 뭐냐,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친지가요, 이제 에르난데즈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은 즉시 바로 경찰서에 연락을 한 게 아니었고, 이제 듣고 나서 이제 시간이 꽤 지난 후에 이제 어떡하지 하다가 머뭇거리다 결론을 내린 끝에 제보를 하게 된 거였대요. 자, 그렇게 체포된 에르난데즈는 체포 직후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게 돼요. 그냥 음료수 사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편의점 옆에 지하실에 있길래 그냥 거기 창고에서 먹줄러 죽였어요. 그럼 시신은 어떻게 했죠? 처음에는 가방에 넣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가방에 넣었다가 그냥 박스가 보이길래 그냥 거기에 옮겨서 길에다 버렸어요. 근데 걱정은 좀 됐나봐요. 며칠 뒤에 가봤거든요 거기. 근데 박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신은 저도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럼 아이는 도대체 왜 죽인 거예요? 그건 자, 에르난데즈는 그 아이를 왜 죽였냐
하는 그 말에 입을 굳게 닫아버려요. 당시 이제 에르난데즈의 나이는 18세, 이제 한국 나이로 갓 20살이 되던 나이였어. 아니 근데 좀 약간 생각을 해보자. 그렇게 어린 나이였던 에르난데즈, 이제 갓 20살이면 이제 꽃을 필 나이잖아. 그런데 왜 굳이 그 젊은 나이에 이 어리고 예쁜 아이를 살해하게 된 걸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지만 뭐 무언가의 이유가 남아있겠죠. 자, 그러면은 경찰은 이제 에르난데즈의 이제 진술을 바탕으로 이제 범행 장소로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곳인데요. 이거 말고 내가 사진을 좀 욕심을 내서 좀 많이 가지고 왔어. 일부러. 자, 이제 경찰은 에르난데즈의 진술을 토대로 범행 장소였던 이 옆에 편의점, 편의점의 이제 지하실 인근을 굴착하기 시작해요. 여기 밑에 보이시죠? 굴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이렇게 말해요. 쓰레기 트럭과 매립지도 이 두 개를 역추적할 계획입니다. 라고 발표를 하게 되죠. 그런데 언론에서는 어떤 말을 하냐? 증거를 찾기에는 이미 너무 수십 년, 30년이 넘은 이렇게 수십 년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파츠근의 유해를 찾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언론에서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현재까지 이 사건은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 이유는 에르난데즈가 하는 진술 중에 사실 여부와는 조금 다른 그런 부분들이, 맞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았대요. 검찰 측은 이제 앞으로 많은 신문 과정을 통해 조사 방침을 계속 이어나갈 거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에르난데즈는 2급 살인 혐의로 기소하게 될 것이고, 정신적 질환으로 자살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으로 이제 경찰 감시 하에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여기가 좀 중요해. 에르난데즈는 어린아이를 살해했는데 그 사유를 밝히지 않았어. 그래서 혹시 소아성애증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이렇게 성적으로 이렇게 흥분하는 거지. 성적으로 좋아하게 되고 어린아이를 보면은 성적으로 흥분을 해서 그런 소아성애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여부에 있어서도 진단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에르난데즈는 이제 병원에서 화상전화로 법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는 체포 당시 자백 이후에 현재는 무표정과 묵비권으로 재판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법률가들, 몇몇 법률 전문가들이 이런 의기를 제시하기도 해. 에르난데즈가 자백한 진술은 그가 정신적 질환으로 망상의 이야기를 꾸몄을 가능성이 있죠. 또 에단 파츠군의 유골이나 혈흔 같은 그런 물질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아마 에르난데즈의 그의 자백은 허위일 수도 있어요. 라는 의견을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파츠군이 실종되었던 1979년 사건 당시에 이제 이웃 주민이었던 한 목격자도 이런 증언을 했대요. 에르난데즈? 그 사람 그냥 뭐 평범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이거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 매번 마주칠 때마다 그 사람 뭔가 좀 억눌려 있는 느낌이었어요. 약간 그런 인상? 좀 한편은 좀 불쾌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죠. 근데 제가 그 사람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게, 아니 파츠가 사라졌는데 그날 동네가 한날 내내 발칵 뒤집혀졌거든요. 아니 근데 에르난데즈는 그냥 주변만 이렇게 기웃기웃거리고 한 번도 도와준 적도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이 사람 기억을 한다니까. 이렇게 증언을 하며 당시를 회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린 여기서 궁금한 게 또 하나가 있죠. 파츠군은 분명히 1979년도에 실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파츠군을 추모한다며 만들어진 실종 아동의 날을 선포한 해는요 1983년이었죠.
그래, 뭐 1979년 당시에 이렇게 뭐 그런 날을 정하지 않아도 돼. 그렇다면 그 다음에 해도 되고 그 다다음에 해도 될 텐데 왜 굳이 4년 뒤에 이런 아동 실종의 날을 선포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요. 자, 그 이유는 바로 파츠군이 실종된 후에 이제 증거도 나오지도 않고 증인도 없고 계속 미궁 속으로만 빠져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점점 흐르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한테서 점점 잊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1983년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있던 와중에 이제 에단 파츠군의 사건을 모티브로 한 이 영화 흔적이 없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면서 에단 파츠군의 사건이 다시 재조명이 되기 시작해. 그럼 이 영화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이 영화 내용은 이제 실종된 아들을 찾기 위한 모전과 수사의 허점을 노출시키는 그런 고발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였어요. 그러다 보니 당시 이 미국 전역에는 다시 아동 실종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또 한 번 떠오르게 돼요. 그리하여 5월 25일 레이건 전 대통령에 의해서 미국에서는 실종 아동의 날로 선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영화는요 정말 파급력이 대단했다고 해요. 자, 이 영화가 궁금하신 분은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알렉스 실종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의 결론을 찾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있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016년 10월의 기사를 마지막으로 이제 에단 파츠군의 사건을 접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아직도 기나긴 싸움을 하고 있을 이 파츠군의 부모님, 이 위에 계신 분이 이제 아버님이시고 밑에 계신 분이 이제 어머님이세요. 그리고 여기 이 친구가 에단 파츠군 당시 살아생전의 모습이었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건 당시 이제 파츠군의 유해를 찾기 위해서 이제 굴착하던 당시의 상황을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아버님과 어머님이 지금 이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렇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 자식의 시신은 찾지도 못했어. 범인은 잡았어. 근데 범인은 갑자기 시신이 없어졌어요. 이래버리니까 얼마나 돌아버리겠어. 억장이 무너지실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올까 말까 계속 생각을 하다가 가지고 왔는데 이 파츠군의 부모님은요 이제 파츠군이 그래도 이제 돌아오겠지. 아, 그래 우리 아들 돌아올 거야 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33년 넘게 지금 파츠군과 그 추억이 깃든 이 아파트에 아직도 살고 계신대요. 사진 봐봐. 얼마나 자식을 이렇게 찾는다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는 부모님의 가슴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 자, 하루빨리 파츠군 이 사건의 좋은 결말의 소식이 전해지길 바라겠습니다.